안녕하세요. 문제 해결 절차에 따른 프로그래밍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는 걸로 시작을 할게요. 음, 컴퓨터가 없어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사실 없으면 안 되죠. 컴, 그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컴퓨터로 하는 일은 사실 많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있다 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개발자가 일을 하나 딱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컴퓨터 가가지고 응? 이러면서 코딩한다? 막 자판을 두들긴다? 둘 중 하나입니다. 표현이 좀 극단적이긴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재 아니면 바보. 왜죠? 뭘 어떻게 할지 다 알고 있으면 천재고, 모르면서 일단 하고 보는 거면 바보입니다. 세상 어떤 분야에서 과정 없이 결과를 냅니까? 모든 일이 그렇듯이 프로그래밍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 코딩이라고 하는 건 절차의 일부분이. 그래서 일을 좀 합리적으로 하는 개발자들은요, 뭔가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코딩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일단 막 머릿속 어딘가에 있는 코드, 자기 손에 익고 그런 코드 아니면 구글링에서 긁어온 코드 다 갖다 붙이고 이제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오류 찾으면서 이걸 이제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디버깅 하면서 이렇게 저희는 컴퓨터에 구걸한다. 컴퓨터에 구걸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일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해야 일 잘하는 사람. 네, 일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의를 만든 거고요. 절차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네, 사실 이런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아이디, 이건 이제 개발 환경이거든요. 이건 이제 도구죠. 도구. 그것들에 대한 사용법 강의입니다. 이런 건 뭐예요? 어떻게 코딩하는지 코딩 규칙입니다. 이런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은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 당신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구 사용법만 알려주면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을 전제한다. 그런데 이 코딩 교육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 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이 컴퓨터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컴퓨터라는 거는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몇 년 전부터 유행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컴퓨터는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제시한 답에 대해서 객관적인 피드백을 즉시 내주는 도구죠. 그렇잖아요. 컴퓨터는 우리가 시킨 대로만 하니까 그게 잘못된 답이면은 우리가 원한 결과를 안 내줍니다. 아주 공정한 녀석, 공정한 녀석.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를 키울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바보를 키우는, 컴퓨터에 구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에서는 이런 능력을 이미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뭐 이상하죠, 그죠?
이런 교육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다들 이제 합리적으로 일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뭐, 재능, 코딩에는 뭐 재능 엄청 중요하다, 막 이러면서 네, 한탄을 하기도 하죠. 네, 사실 이거를 키우는 게 그거고 이거를 하는 거는 사실 이 절차라는 거에 답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시라고 그래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이 문제 해결 절차에 따른 프로그래밍 강의는 예, 먼저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고 이걸 어떻게 C 언어로 구현을 하는지 그 과정 전체를 한번 쭉 따라가는 걸로 할게요. 이 강의를 보시면서 이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감각적으로 흐름만 느끼세요. 아,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구나. 그것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그래도 간단한 문제지만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긴 하거든요.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참을성 있게 잘 보시면은 도움이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문제를 통해서,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보시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수를 입력받아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판별하는 프로그램 작성하시오. 단, 수는 2 이상의 자연수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문제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을 내면은 당연히 거의 99% 잘못된 답을 내겠죠. 그래 놓고, 이게 왜 안 되지? 또는, 이게 왜 되지? 이게 왜 되지? 이런 게 더 위험하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한 건지는 다 알아야지 개발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문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절차로는 모델 구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문제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봅시다. 수를 입력받아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판별하는 프로그램. 일단 이 소수와 합성수 이 용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수학적인 개념 같아 보이죠? 딱 봐도. 이 정의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이제 제대로 판별할 수가 있으니까. 예, 이건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 있어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충은 알아요. 알지만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 이제 문제를 이해했다라고 하기에는 보장이 안 되죠, 보장이.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소수 뭐 이런 거 들어가서
그러면 나올 겁니다.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다. 여기 합성수도 있는 것 같은데 1보다 큰 자연수 중 소수가 아닌 것은 합성수나 비교가 나온다. 뭔가 더 있어서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로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이고 2 이상의 소수를 곱한 자연수가 이제 합성수네요. 이 말이 뭐냐? 그래도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3이라는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약수가 뭐죠? 약수에 대해서 찾아볼까요? 물론 알지만 약수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네요. 약수. 그러면은 이 수 3의 약수란 이 3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란 얘기죠.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나머지가 0인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우리 상식적인 거죠. 그러면은 수 3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뭡니까? 1이랑 3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3이라는 거는 여기 정의에 의해서 1보다 큰 자연수 맞죠? 3이 그리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진다.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진다. 그러면은 반별 소수라고 하는 거죠. 4를 해보면은 약수는 1, 2, 4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지 않습니다. 2라는 놈이 껴있어요. 그러면 합성수인 것 같은데 소수가 아닌 수. 일단 소수는 아니죠.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이고 2 이상의 소수를 곱한 자연수.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합성수.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 거네요. 그럼 이제 이 수작업 문제 풀이를 통해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명심을 해야 될 게 손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컴퓨터로도 풀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작업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를 갖다가 한번 해보죠. 약수를 구해야 됩니다. 약수를. 얘는 약수를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일단 1부터 나눠보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죠. 몫이 5고 나머지는 0이죠. 1이라는 수는 약수네요.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나머지가 0이니까. 그러면은 보니까 이제 약수의 개수 이 얘기가 있었으니까 약수의 개수를 세봅시다. 1개. 그러고 이제 2를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몫은 2, 2는 4, 나머지는 1. 그러면은 나머지가 1이니까 2는 약수 아님. 그러면은 약수의 개수 세지 못하죠. 5를 3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몫은 1이고 나머지는 2, 3은 약수 아니죠. 그럼 다음에 5를 4로 나눠야겠네요. 몫은 1이고 나머지는 1, 4는 약수 아니죠. 그리고
5 나누기 5는 1, 나머지 0. 그러면 5는 약수. 약수의 개수 2개. 그러면은 봅시다.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5라는 수는 소수라는 거네요. 여기서는 6을 한번 해보죠. 6 나누기 1 6 0 나머지 0 1은 약수. 약수 한 개죠. 6 나누기 2는 3 나머지 0 2는 약수 2개. 6 나누기 3은 2 나머지 0 3은 약수 3개. 6 나누기 4는 1 나머지 2 4는 약수 아님. 6 나누기 5는 1 나머지 1 5는 약수 아님. 6 나누기 6은 1 나머지 0 6은 약수 아님. 약수임. 그러면은 4개. 자, 1과 자기 자신 외에 2랑 3이라는 약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합성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봅시다. 이제 이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거는 뭡니까? 이거에 의해서 한눈에 알 수가 있죠. 2개면은 소수일 거고 1과 자기 자신만 약수이니까 약수는 2개일 거고 그러면 소수다. 근데 1과 자기 자신 외에 약수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은 2개 초과할 테니까 그거는 합성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네요. 약수의 개수가 2개이면 소수이다. 약수의 개수가 2개 초과이면 합성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작업 문제풀이를 다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알아야 될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약수의 개수, 세기, 모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네요. 이래서 이렇게 약수의 개수, 세기, 모델로 모델 구축을 했습니다. 이걸로 쭉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배경도를 그릴 차례거든요. 요거는 이제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범위를 좀 잡는 건데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거 다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느낌만 보는 거예요. 방법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동그라미 안에 뭘 해야 되는지 적는 겁니다. 소수를 판별한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이 뭔지 수가 들어가는 거고 소수를 판별해서 소수인지 아닌지 소수 여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배경도예요. 시스템에 이제 데이터가 뭐가 입력되는지 그리고 어떤 여기는 이제 정보죠. 정보가 출력되는지 그거를 명시를 해서 시스템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고
이제 범위를 정하고 기능이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문제를 정의한다 라는 거고,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좀 문제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다이어그램 이라는 녀석을 그립니다. 얘는 이제 컴퓨터 기본 기능 단위로 모듈을 분리를 하는 건데요. 컴퓨터 기능, 기본 기능. 이거는 이제 입력, 출력, 제어, 기억, 연산, 기억, 제어, 이렇게 5가지가 컴퓨터 기본 기능이거든요. 이거 단위로 이제 이 모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를 분리를 해서 문제를 정리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좀 설명을 할까?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고깃집 주인이 있습니다. 고깃집 주인이 있고, 고깃집 주인이 몸이 이렇게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작은 가게면 몰라도 이제 큰 가게면은 혼자 일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일만 시키고 무슨 일 있죠? 서빙 한다, 설거지 한다, 계산한다, 이렇게 일을 맡은 이제 종업원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 고깃집이 제대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프로그램도 이런 기본 기능 단위로 해서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모듈마다 역할을 나눠서 너는 뭐 해, 너는 뭐 해, 이거 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메인이라고 하면 됩니다. 컴퓨터의 주인격이죠. 프로그램의 주인격이고요. 그 다음에 수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input이라는 친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output이라는 친구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수를 판별을 해야죠. 이제 prime number가 소수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일을 해야지 이제 복잡하지 않게 원활히 돌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것들이 오가는지도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풋은 수를 입력받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number, 사용자로부터 수를 입력받아서 메인에게 전달을 합니다. 메인은 이 전달받은 수를 가지고 is prime number, 이 친구한테 전해주면은 얘를 좀 옮기죠. 너무 쪽으로 갔어. 넘버를 다시 넘겨서 그래야 이 친구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주니까. 그래서 판별을 하면은 is prime number 라는 정보를 반환을 할 거고, 이걸 가지고 사용자한테 결과를 알려줘야 되니까 output이라는 이 친구가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제어고, 얘가 입력, 출력, 그리고 얘가 연산,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모듈의 역할을 지정을 해주는 그런 거죠. 시스템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이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그려서 문제를 이제 정의를 다 했고요. 이제 요런 거, 이제 모듈 기술서라는 거를 또 적어 보겠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명칭, 기능, 입출력,
이것만 딱 해주죠. 한글, 영문, 입력, 출력. 요런 식으로. 이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채우면은 한글. 얘는 이제 여기서 이 시스템 다이어그램에서 이 인풋과 아웃풋은 저희는 설계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딱 봐도 소수를 판별하기 위해서 요거를 하니까 그래도 뭔가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 설계를 할 거라서 여기도 여기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소수를 판별한다. is prime number. 기능은 수를 입력받아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판별한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듈. 입력은 넘버고 출력은 이제 prime number. 데이터이기 때문에 소문자. 이러면은 이제 정리가 좀 됐죠. 한눈에. 그 다음에 자료 명세서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지 그거를 또 정리를 해볼게요. 번호, 명칭, 한글, 영문, 자료, 유형, 구분, 비고까지. 이쁘게 정리하면 여기를 이제 채우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거부터 하면 되겠죠. 출력부터 할게요. 소수 여부 is prime number. 얘는 이제 논리형이어야 될 겁니다. 얘가 이제 출력이고 true면은 소수인 거고 false면은 합성수인 거라서 얘가 이렇게 true나 false로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umber, 수, number. 얘는 정수형. 전산에서 이제 아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정수로 해야 돼요. 입력.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델 구축한 데에서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얘는 수고, 여기 얘가 있네요. 얘는 이제 나누는 수인데 약수라고 합시다. 약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약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약수, 벡터, 정수형이어야 되겠고 처리, 그 다음에 얘 했고 얘는 이제 몫이죠. 근데 몫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결국에 이제 이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약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나누어 떨어지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나머지가 0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몫은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나머지는 있어야 되겠네요. 4번 나머지 메인도 정수형 처리. 또 뭐가 있나? 얘는 나머지가 0인지로 판별이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얘가 있겠네요. 약수의 개수.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약수의 개수면 되겠다. 약수의 개수.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정수형 처리. 그러고 얘는 이제 소수 여부고.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나오는 게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적어주면 돼요. 원래 이제 이 절차라는 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잖아요. 이 모델도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다가 이 모델 잘못됐다 이런 걸 알게 되면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모델부터 다시 구축을 해야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료 명세서도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로 한글로 뭘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것들, 자료 명세서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모델을 보면서 제 처리 과정을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수를 입력받는다.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수가 5면은 5번 뭔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가 6일 때는 6번 반복하고 있고요. 뭐 50일 때는 50번 반복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죠. 수만큼 반복한다. 반복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2.1이 나와야 됩니다. 반복하면서 뭘 하느냐? 이 약수를 구하네요. 이게 아까 약수라고 하기로 했죠. 약수를 센다. 1, 2, 3, 4, 5 쭉 하나씩 늘어나니까 약수를 센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수를 센다. 그러면 센다 하면은 뭘 하고 있는 거죠? 나눠가지고 몫을 구하고 나머지를 구하고 결국엔 약수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약수인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확인해서 뭐 합니까? 개수를 세네요. 개수를 셉니다. 개수를 세는데 안 셀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2.3 약수이면 2.3을 약수의 개수를 센다. 이렇게 적으면 표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없죠. 계속 반복하고 이제 수만큼 반복한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소수 여부를 판별하는 거네요. 어떻게 판별을 해? 이렇게 약수와 개수에 따라서 판별을 하니까 이렇게만 적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약수의 개수에 따라 소수 여부를 정한다. 판별한다 이렇게 할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2.5 소수 여부를 출력합니다. 2.5가 아니라 아이고 실수했다. 이건 반복하고 있지 않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만큼 반복하는 동안 요것도 한다는 얘기니까 실수 3이 돼야 됩니다. 4. 그 다음에 끝낸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의 유한성을 표현하는 것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 처리 과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사실 이거를 적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쭉쭉쭉쭉 적었지만은 이건 제가 훈련이 그만큼 되어 있으니까 적을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잘 적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재능이 있어야 적는 게 아니고요. 많이 적어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알고리즘을 이거 다 알고리즘이지만 그래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제 NS 차트 나시 슈나이더만 다이어그램인데 이거를 통해서 그려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해서 스타트가 있어. 스타트, 그리고 엔드가 있습니다. 스탑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 그리고 맨 처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얘네들을 적으면 돼요. 자, is prime number factor remained count 이렇게 적으면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블럭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준비하는 블럭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지 선언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값으로 시작할지 보면은 약수는 1로 시작하기 있기 때문에 1을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요. 카운트는 0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씩 셀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초기화까지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거 쭉 적으면 돼요.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개념을 적은 거라면 여기는 이제 방법을 적은 거니까 좀 더 구체적이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여기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read number 수를 입력받는다. 요게 요겁니다. 그 다음에 수만큼 반복한다. 뭐가? 약수가 수만큼 반복을 해야죠. while 벡터가 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하면은 이제 요게 표현됐죠. 수만큼 반복한다라는 표현이. 이거를 이제 또 이렇게 블럭을 그려야 됩니다. 한쯤 해놓을까? 이렇게 지금 요렇게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이제 반복 구조를 표현한 블럭인데 요 안에 있는 애들은 다 반복한다 이 의미입니다.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만큼 반복하면서 요것들을 이제 적어주면 되는데, 자 2.1 약수를 센다. 얘는 이제 그 표준 반복 구조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거든요. 맨 밑에 적어야 돼요. 팩터를 센다. 약수를 센다.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수인지 확인한다. 약수인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이 나머지가 0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산에는 그
나누기에 대해 생각해보면요. 나누기는 몫을 구하는 연산입니다. 나머지를 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나머지를 구해야 되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산에서는 뭐 이렇게 5 나누기 2 하면요. 몫만 구합니다. 나머지는 버려져요. 그러면 2가 나오는 거예요. 뭐 5 나누기 3 하면 1이 나옵니다. 이게 나머지가 1이고 나머지가 2고 하지만 얘는 나누기 연산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이런 나머지 연산자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게 없는 그 언어도 있기 때문에 NS 차트 같은 데에서는 이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언어가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연산자일 뿐이에요. 이제 전산에서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이 약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다가 구해가지고 해결책을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 나누기라는 게 결국에는 나누기라는 게 빼기를 여러 번 한 거죠.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이거 보세요. 5 빼기 2는 3 빼기 2는 1 이거잖아요. 아까 나머지 이거 1이고 2였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가 구해집니다. 얘도 볼까? 5 빼기 3은 2 빼기 3은 못하지. 응.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구해집니다. 그냥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약수죠. 팩터를 계속 빼면은 더 뺄 수 없을 때까지 빼면은 나머지가 구해진다. 이거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remainder. 일단 이렇게 값을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여러 번 해야 하니까 이렇게 여러 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while remainder가 팩터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뺄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번 뺐을 때 이 팩터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더 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팩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나머지가 구해지겠는데요.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이 나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네요. 약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래서 약수가, 이 리메인더가 0이면 약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화살표 말고, 선. 이 리메인더가 0이면은 1로 가고, 0이 아니면 1로 가는 거. 그래서, 리메인더가 0일 때만, 약수일 때만 약수의 개수를 세고 있죠. 카운트, 카운트,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이제 약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화살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요만큼을 이렇게 표현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를 할 차례죠. 약수의 개수에 따라 소수 여부를 판별한다. 약수의 개수가 몇 개여야 합니까? 카운트가 2개면, 이렇게 약수의 개수가 2개면은 is prime 넘버는 소수다. 약수의 개수가 2개가 아니면 합성수다. 요렇게 판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4번 소수 여부를 출력한다. print is prime number. 요렇게 NS 차트를 그리면은 설계가 된 거예요. 이제 검토를 해서 검토. 이 NS 차트가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지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표를 그려서 검토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넘버, 넘버. 여기 준비 블록에 있는 애들 그대로 쓰는 거예요. 벡터, 그러니까 마치, 그리고 초기값, 1회 반복, 2회 반복, 3회 반복 이렇게 3회 뭐 이런 식으로. 자, 초기 값은 여기는 이제 초기화를 안 하고 있죠. 쓰레기 값을 표현합니다. 넘버도 초기화 안 하고, 벡터는 1로 초기화하고 있고, 리메이더는 안 하고 있고, 카운트는 0으로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까지 된 거예요. 요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넘버, 3 가자, 3. 3을 하면은, 됐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는 겁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벡터, 1은 3보다 작거나 같은가? 맞죠? 3입니다. 그러면 반복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remainder. remainder는 넘버가 3이죠. 3이 됩니다. remainder. 3은 팩터. 1보다 크거나 같은가? 3이죠. 반복 구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remainder's minus factor. 3에서 1을 뺍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적을까? 이게 3은 텍스트.
3, 1을 빼면 2가 되죠. 그 다음에 반복구조 안에 있는 거니까 다시 조건식을 확인합니다. 2가 1보다 크거나 같은가 참입니다. 리메인더를 또 팩터 1을 뺍니다. 1이 됩니다. 리메인더는 팩터와 1 팩터 1보다 크거나 같은가? 그러면은 리메인더에서 팩터를 또 뺍니다. 0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조건식을 보면 0이 1보다 크거나 같은가? 거짓입니다. 이때 빠져나옵니다. 여기를 보는 리메인더는 0인가? 0이죠. 0이죠, 지금. 그러면 true로 갑니다. 그러면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 1이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팩터는 팩터 플러스 1. 2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조건식을 확인합니다. 반복 구조가 끝났으니까 2가 3보다 작거나 같은가? 참이죠. 그럼 리메인더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반복이기 때문에 2회째 반복으로 가서 리메인더의 넘버 3을 넣었습니다. 3이 2보다 크거나 같은가? 참이죠. 3에서 팩터 2를 뺍니다. 그러면은 1이 되죠. 그러면 여기 조건식을 봐서 1이 팩터 2보다 크거나 같은가? 거짓이죠. 빠져나옵니다. 리메인더를 확인합니다. 리메인더는 0이 아닙니다. 1이죠. 그러면은 false, 거짓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팩터 플러스 1, 3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확인합니다. 조건식을. 팩터 3은 3보다 작거나 같은가? 3입니다. 들어갑니다. 3회째 반복으로 리메인더에다가 넘버를 지원합니다. 3. 리메인더가 3보다 크거나 같은가? 3입니다. 리메인더를 구합니다. 3에서 3을 빼니까 0. 다음에 리메인더 0이 3보다 크거나 같은가? 거짓입니다. 빠져나옵니다. 리메인더 0인지 확인합니다. 0입니다. 그러면은 카운트 하나 추가합니다. 2가 되죠. 1에서 1을 더하니까. 그러고 나와서 팩터는 팩터 플러스 1, 4가 됩니다. 그러면은 4가 조건식 확인합니다. 4가 3보다 작거나 같은가? 틀렸죠? 거짓입니다. 빠져나옵니다. 반복 구조를. 그래서 카운트가 2인지 확인합니다. 2죠? 그러면은 2 쪽으로 합니다. 이제 프라임 넘버에 true를 적습니다. 그리고 print is prime number true 값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끝냅니다. 3이라는 수가 들어갔을 때 소수라고 판별하는구나. 3일 때는 이 nstart가 정확하게 판별을 하는구나 라는 게 검토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검토는 최소 3번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2번만 할게요.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까지는 똑같겠죠. 그래서 read number 4를 입력받겠습니다. 4를 입력받았을 때 이거를 좀 올려놓고 여기다가 벡터 1이 4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참입니다. 그러면 리메인더는 넘버 4. 그리고 리메인더 1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리메인더에서 1을 뺍니다. 벡터를 뺍니다.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3이 1보다 크거나 같냐? 맞습니다. 리메인더에서 1을 뺍니다. 2가 됩니다. 다시 조건식을 봅니다. 1보다 2가 크죠? 뺍니다. 또 벡터를 뺍니다. 벡터 값 1. 1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참. 그러면 다시 또 벡터 1을 뺍니다. 0이 되죠? 그리고 0이 됩니다.
다시 조건식 봅니다. 0이 1보다 크거나 같냐? 거짓입니다. 그러면은 빠져나와서 리메인더가 0인지 검사합니다. 0입니다. 그러면은 카운트를 1 셉니다. 나와서 벡터는 2가 됩니다. 자, 여기를 봐야죠. 2는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작습니다. 리메인더에 4. 리메인더 4가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큽니다. 리메인더에서 팩터를 뺍니다. 그러면 2가 됩니다. 2가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네. 그러면 또 다시 2를 뺍니다. 0이 됩니다. 그러면은 0이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거짓입니다. 빠져나와서 리메인더가 0인지 확인합니다. 0입니다. 카운트를 하나 셉니다. 2가 되네요. 나와서 팩터는 3이 됩니다. 자, 3이 4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리메인더는 4가 됩니다. 리메인더가 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네. 리메인더에서 4에서 3을 뺍니다. 그러면은 1이죠. 1이 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거짓입니다.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리메인더가 0입니까? 아니요, 1입니다. 그러면은 거짓으로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팩터를 추가합니다. 4. 하나가 더 있어야겠네. 4에 이렇게. 자, 4. 팩터가 넘버 4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네, 4입니다. 같으니까 리메인더의 넘버 또한 그럼 리메인더가 4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네, 차임이죠. 같으니까 리메인더에서 팩터를 뺍니다. 자, 그러면은 4에서 4 빼니까 0. 0이 4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거짓이니까 나와서 리메인더가 0인지 확인합니다. 리메인더가 0입니다. 카운트 3. 벡터 5. 5가 4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거짓이죠. 빠져나옵니다. 카운트가 2인지 확인합니다. 2가 아니라 3이네요. 그럼 거짓으로 가서 is prime number는 false를 넣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is prime number를 출력합니다. false를 출력합니다. 끝냅니다. 4가 입력되었을 때는 false, 즉 합성수라고 판별을 하였구나. 그러면은 맞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 구현을 하겠습니다. 구현이 이제 코딩이에요, 코딩. 이제 이 단계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구현을 할지 정하는 겁니다. C 언어를 해도 되고, 자바를 해도 되고, 파이썬을 해도 되고, 요즘 러스트, 고, 루비, 자바스크립트도 요즘에는 가능하죠. 이런 언어들 중에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인가 고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C 언어로 할게요. 먼저 일단 이 C 언어 프로그램은 .c의 확장자를 가진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쭉 적을 건데 여기 있는 거를 복사를 해서 이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붙여넣고 그거를 이제 컴파일, 링크, 적재를 하면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 명칭을 주석으로 이렇게 적었고요.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명칭 is prime number 이렇게 하고 다음에 기능 수를 입력받아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판별합니다. 이렇게
작성자, 제 이름, 작성 일자, 이동자, 분리, 오늘 성탄절입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자료형을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논리형과 정수형이 있으니까 C 언어에서 기본 자료형을 제공을 하긴 하지만 그냥 선언을 해서 쓰도록 할게요. 논리형을 먼저, 논리형은 true, false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C 언어에서는 논리형 자료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type define enum 태그를 활용해서 이제 열거형이라고 하는데 false는 0 0이면 false가 되는 거. false는 이제 0 값을 가지는 거고 true는 1 값을 가지는 겁니다. 이걸 해서 boolean이라고 부르겠다 하면서 자료형을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type define unsigned int 이렇게 해서 이건 정수형 자료형을 선언을 해준 거예요. 이제 음수를 안 쓰기 때문에 양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수형을 선언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함수를 선언하겠습니다. 함수 선언부. 요거는 이제 얘네들을 하는 거예요. 이 네 개를. C 언어에서 이건 이제 아까 모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C 언어에서 모듈은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 네 개를 함수로 선언하면 돼요. 메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겨 있는지. int main var 주시 캐릭터 포인터 var 이렇게 하는 게 규칙이에요. 그냥 이게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input이라는 친구는 넘버는 정수형이죠. 정수형을 출력하는 함수고요. 입력받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입력받지 않죠. 그러면은 정수형을 ulong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input이라는 함수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이게 이제 함수 머리예요. 함수 머리를 적어주면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sPrimeNumber라는 녀석은 넘버를 입력받는 isPrimeNumber 이거는 논리형이죠. 논리형을 반환하는 함수다. 불린이라고 부르기로 한 논리형을 반환하는 isPrimeNumber 함수는 정수형인 넘버를 입력받죠. 다음에 output은 출력이 없고요. 입력만 있습니다. 출력이 없으니까 그거는 void라고 해주면 돼요. 이거 규칙입니다. 어려울 게 없는 그냥 단순한 규칙. boolean 이제 prime number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함수가 선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하나씩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일단 하나씩 메인부터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자 이렇게 함수 머리를 그대로 가져오고요. 중괄호를 엽니다. 받습니다. 넘버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boolean is prime number 요렇게만 이것만 있으면 되죠. 여기서 다루는 게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고 이제 함수를 호출을 해줍니다. 넘버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인풋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인풋을 호출해서 함수에서 처리한 결과를 이 넘버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넘버를 여기다가 활용을 해야겠죠. 이제 prime 넘버를
반환하겠죠. is prime 넘버의 넘버를 입력해서 호출하면은 is prime 넘버라는 이제 true 혹은 false 값을 반환을 할 것입니다. 수수 여부를 판별을 해서 그 다음에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is prime 넘버를 입력해서 output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모니터에다가 소수입니다 또는 합성수입니다 뭐 이런 사용자 메시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뭐 할 건 다 했죠. 그래서 이제 일단 0 이거는 메인 함수, 그러니까 C 언어 프로그램은 메인 함수로 진입을 해서 return 0으로 끝나야 돼요. 이거는 단순한 규칙,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왜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input 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모듈 기술서부터 자료 명세서, 처리 과정, NS 차트, 검토 이거를 얘에 대해서만 했죠. is prime 넘버에 대해서만. 그 이유가 인풋과 아웃풋은 너무 간단해서 설계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 함수도 똑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정의를 해줘야 됐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명칭 input 기능 사용자로부터 수를 입력받는다. 키보드로 수를 입력받는다. 이렇게 할게요. 입력 없음 출력 수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머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중괄호를 열어줍니다. 닫아주고요. 변수를 선언해야 합니다. 율렁 넘버를 선언을 하여서 이제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scanf라는 함수를 라이브러리 함수예요. 이거는 C 언어 컴파일러를 만든 사람이 C 언어에는 기본적으로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화면에서 입력받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크로를 써주면은 이 파일이 이제 안에 있는 이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키보드로부터 뭔가를 입력받는 scanf 함수입니다. 이렇게 입력 서식 문자를 써주고 변수에 주소를 넘겨주면은 이제 여기 딱 실행되면은 깜빡깜빡 하면서 이제 깜빡깜빡 이렇게 하면서 수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뭔가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5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은 이제 이 함수가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이해할 필요 없죠?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반환을 한다. 이게 이제 input 함수의 정의입니다. 간단하죠? 설계 안 할 만했죠? 그 다음에 이제 prime 넘버에 대해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가져올게요. 이렇게 함수 명칭 이제 프라임 넘버 기능 수를 입력받아 이제 그냥 소수여인지 합성수인지 판별한다 이렇게만 적을게요. 수가 입력되고 소수 여부가 출력이 될 겁니다. 함수 머리를 가져와서 블록을 엽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방법을 다 정해놨죠. 요렇게 정해놨습니다. 여기 편하게 여기다 갖다 놓고 보면서 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를 선언해야죠. is prime number. is prime number. 그리고 넘버를 선언해야 되는데 여기 있죠. 이미 선언되어 있는 변수입니다. 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벡터. 여기는 초기화를 하고 있네요. 물론 네임드 카운트 초기화하고 있는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with number는 여기 매개 변수로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while vector number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remainder는 number 그 다음에 while remainder가 벡터보다 크거나 같은 동면을 신랑 열고 remainder 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를 해야 돼요. 여기를 하는 게 if remainder는 0이면 count 이거랑 요거랑 같은 겁니다. 이렇게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벡터 이렇게 이게 끝났습니다. 여기 돼 있으니까 참 쉽죠. 그 다음에 여기 카운트가 2면 이제 f prime 넘버에는 수라는 값이 들어가고 그게 아니면 이제 prime 넘버에는 false라는 값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가 아니라 C 언어에선 return이죠. 이제 prime number 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그냥 이거를 규칙에 맞게 옮겼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output 함수를 정의해야 되겠습니다. output 기능 소수 여부를 모니터에 출력한다. 입력 소수 여부 출력 없음. 함수 머리를 가져오겠습니다. 블락을 열고요. 자, if prime 넘버가 true면은 printf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scanf 함수와 같이 이 스탠다드 input output.h 파일에 들어있는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메시지를 소수입니다. 요건 이제 한 줄 띄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아무튼 그 다음에 false이면
프린트 f 합성수입니다. 그러고 끝. void 출력하는 게 없죠. 이러면은 이제 끝났습니다. 네, 다 했어요. 디버깅이라는 절차로서 이 코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맵이라는 도구를 이용할 건데요. 일단 이렇게 크게 좀 잡습니다. 크게 좀 잡고, 크게 잡고, 여기는 이제 높은 주소. 이건 생략하자면. 그냥 좀 약식으로 그릴게요. 네, 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겠습니다. 메인이라는 함수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요 공간은 메인을 위한 공간. 그래서 여기 argc라는 녀석은 여기에다가 자기 공간이 할당이 되고요. argv라는 친구 역시 자기 공간이 할당이 됩니다. 이렇게 얘는 뭐 이렇게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적고 이제 넘버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죠. 그러면은 새로 또 할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처음에는 모르는 값이 쓰레기 값이 들어있습니다. 초기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is prime number라는 변수를 할당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쓰레기 값이 들어있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input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input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얘가 이제 넘버죠. 넘버. 얘가 이제 넘버. 그래 있는데 처음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있죠.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scanf 함수를 또 호출을 합니다. scanf. 네, 얘는 이제 매개 변수가 두 개인데 이렇게 할당을 할게요. 표현할게 할당 표현을. 이거 너무 생략하다가 빼먹은 게 있네요. 여기 정적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건데, 아이고, 이걸 빼먹어 버렸네. 자,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이런. 그러고, 또 있겠지? 네, 이런 애들. 소수입니다. 합성수입니다. 소수입니다. 합성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스캔F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여기 앞을 가리키게 돼요. 그리고 넘버, 여기도 주소가 넘어갔거든요. 이거는 여기를 가리킵니다. 또 이걸로 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뭐 3으로 하겠습니다. 3으로 하면은 여기다가 들어가는 거고요. 스캔앱 함수 기능에 의해서. 그러고 이 함수가 종료가 되면은 이 함수는 할당이 해제됩니다. 잠깐 여기 넣고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져.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input 함수로 돌아옵니다. return 넘버가 남았죠. 이 넘버를 반환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register라는 곳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 넘버에 있는 값을 저장을 합니다. 3. 그리고 자기는 끝났잖아요. 할당 해제가 돼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함수의 호출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 치환식을 실행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적어줘요. 그러면 여기가 끝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isPrimeNumber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여기로 갑니다. 그리고 같이 이동을 하죠.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라임 넘버가 호출되었으므로 시작이 됩니다. 이 할당을 먼저 되는 거죠. 할당이 먼저 됩니다. 이렇게 요만큼의 공간이 이제 프라임 넘버 함수에게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해야죠. 프라임 넘버 여기 이만큼의 공간은 넘버 위에서 이만큼의 공간은 넘버를 위해서 벡터를 각각 공간을 가집니다. 자, 보시죠. 넘버는 3이 되겠죠? 벡터 0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실행하는 것도 벡터 1 3보다 작거나 같아 3이야. 리메인더의 넘버 값을 집어넣어 3이야. 리메인더 벡터보다 크거나 같아 3이 1보다 크거나 같아. 리메인더에서 벡터를 빼. 이렇게 되는 거. 다시 리메인더 2는 1보다 크거나 같아. 리메인더에서 벡터 1을 빼. 그 다음에 또 1은 1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리메인더에서 1을 또 빼. 0은 1보다 크거나 같지 않아. 빠져나와. 그러면 리메인더가 0이면 카운트는 1을
추가해. 그 다음에 팩터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일로 와서 2는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들어갑니다. 리메인더는 3이 됩니다. 리메인더는 팩터보다 크거나 같다. 3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참입니다. 들어갑니다. 3에서 2를 빼면 1이 되죠. 이걸 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1은 2보다 크거나 같지 않아. 그럼 빠져나와서 리메인더가 0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냥 내려가요. 그러면 팩터는 3이 됩니다. 자, 보면은 3은 3보다 작거나 같아. 같으니까 들어갑니다. 리메인더는 넘버 3이 됩니다. 리메인더에 3은 3보다 크거나 같아. 그렇네요. 리메인더에서 3을 뺍니다. 0이 됩니다. 아이고, 0이 됩니다. 다음에 0은 3보다 작으니까 빠져나옵니다. 리메인더는 0인가? 네. 그러면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팩터는 4가 됩니다. 4는 3보다 작거나 같은가? 아닙니다. 빠져나옵니다. 카운트는 2입니다. 그러면은 is prime number는 true가 됩니다. true. 그리고 return is prime number. true. 하고 끝납니다. 할당 해제됩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도 지워주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함수의 호출이 끝났으니까 여기에 반환값을 이 is prime number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여기 있는 true를 is prime number 값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끝났고 이제 output 함수를 실행합니다. output 함수를 할당합니다. output. 이렇게 되죠. 같이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또 이제 프라임 넘버 이런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는 true가 4개 변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갑니다. is prime number는 true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printf 함수를 호출합니다. printf 여기는 매개 변수가 하나가 있네요. 얘는 하나를 공간 할당하고 얘는 출력 서식 문자이기 때문에 주소이고요. 여기다가 얘는 아까 true라고 했으니까 이 소수입니다라는 애를 가리키면서 호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printf 함수 기능에 의해서 모니터에 이 소수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됐다. 그러면은 함수가 출력이 됐으면은 함수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끝났죠? 끝났죠? 끝났습니다. 여기도 끝납니다. 이 상태가 됩니다. 다시 같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여기서 함수 호출이 끝났습니다. 반환은 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return 0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메인 함수도 끝나게 됩니다. 사실 여기다가 0 하고 하면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또 이제 할당을 해제하고 또 나가면 여기도 다 지워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디버깅이 완료됐습니다. 아마 잘 돌아가는 것 같죠? 다른 것도 최소 이제 수를 세 가지로 해서 3번 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컴퓨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잘 보이시라고 엑셀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긴 했지만 이런 일들 다 종이와 연필로 해도 되는 일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프로그래밍은 컴퓨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래밍 한다고 바로 컴퓨터 켜서 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쭉 다 어떻게 할지 다 정해진 다음에 컴퓨터 켜서 타이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딱 성공할 겁니다. 뭐, 아까 검토도 했고, 디버깅도 했고, 그러면서 다 확인했잖아요. 이래야 이제 재미가 있지. 생각이 정리도 안 됐는데, 무작정 이제 코드부터 타이핑하고, 안 되니까 이제 인터넷 뒤적거리고, 어디서 긁어온 코드, 디버거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제 목 이렇게 쭉 빼가지고, 거무목 해가지고, 이제 구걸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제 힘들게 일하는 건 안 되죠.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효율적으로 재미있게 일하도록 하세요. 어, 입력해볼까요? 입력해보죠. 이왕 뭐 만들었는데,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이제 IDE라고 인테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런먼트 네, 그런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통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다들. 아, 이런 것도 이제 교육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 배우긴 해야겠죠. 배우긴 해야겠는데 이건 다 저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배우면 뭐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일이죠. 음, 어, 네, 아까 전에 is prime number.c 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죠. 여기 있는 거. 얘를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음, 괜찮아 보이네요.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컨트롤 F7. 너무 오랜만에 쓰네. 컴파일 하면은 네, 실패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scanf 함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매크로를 하나. 프로그램, warning, disable, 싸구구리.
이런 거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네, 성공했죠? 그래서 링크를 한 다음에 적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요 부분일 거예요, 지금. 요 부분. 쭉 실행을 하고 요 부분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3을 입력을 하면 소수입니다. 나왔죠? 자, 또 해볼까요? 뭐, 6 합성수입니다. 나왔네요. 또 뭐가 있지? 123. 이거는 뭐로 나눠지죠? 3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 합성수입니다. 그죠? 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볼까? 가장 큰 소수가 뭐가 있을까? 1000보다 작은 소수? 997? 997 한번 넣어보죠. 997. 소수입니다. 네, 뭐, 잘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쭉 했잖아요? 다시 쭉 보죠. 자, 문제가 주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모델 구축을 했습니다. 용어 같은 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즈 프라임 넘버에 대해서 모듈 기술서, 자료 명세서, 처리 과정, 그리고 NS 차트, 검토, 구현해서 디버깅도 한번 했고,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 잘 돌아가겠다. 확신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파일 만들어서 입력하고 이제 컴파일 링크 적재 실행하니까 이제 잘 돌아갔죠. 지금까지 제가 한 것들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 강의 시간은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하는 일인지 흐름만 느끼시면 충분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어, 프로그래밍은 재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세계적인 절차를 이제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저도 배운 겁니다. 예, 체계적으로 절차를 다 세워놨는데 이 재능이 있어야 된다. 이 무슨 힘 빠지는 소리입니까? 절차를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을 제대로 훈련하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문제 해결 절차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고요. 많이 연습해야 하고요. 그러나 이제 세간에서 가끔씩 떠도는 이야기처럼 재능이 없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끝.